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3종 세트, 3종 세트, 민주당이 노리는 그 3종 세트 뭐죠? 네. 개별특검법, 네. 상설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들고 나왔죠. 사실 그거 말고 뭐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놓고 국회에서 장외 변론하거나 무슨 뭐 토론회를 개최해서 국회에서 변명회를 열거나 또 뭐 11월 2일부터는 뭐 장외투쟁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서명운동에서 판사에게 탄원서 보내고 이런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국회 안에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별특검법, 그다음에 상설특검, 국정조사 소위 3종 세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아주 총체적으로 결국에는 이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 국면 전환성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고 들고 나온 상황인데 이걸 지금 오늘 남은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 근데 특검이 이 초점이 이제까지는 이제 최상병 특검 이거 중심으로 뭐 특검도 뭐 쌍특검 하면 이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가지인데 쌍특검에서도 이제 최상병 그게 뭐 세 번인가 저 뭐 재표결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폐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거 특검 동력은 좀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많이 상실해갖고 그 최상병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렇죠. 이 불씨를 살려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국정조사. 예, 근데 이제 국정조사가 되려면은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이거를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고심 중에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특검에서 몇 번 좌절되니까 국정조사로 약간 좀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특별법 요거를 11월 14일에 14일 그렇죠. 본회의 표결하겠다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날이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날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그날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선고 결과가 민주당에서도 좀 부정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혜경 씨가 그날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뭐냐?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14일에 표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유죄 판결 받는데 저 김 여사는 뭐냐?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짜가지고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전술이다.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아.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사실 이게 민주당이 그 민주당 의원들로 국정조사 안을 제출한 지는 꽤 됐습니다. 아마 8월인가에 제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 국정조사는 원래 이제 그 국정조사 특위를 꾸리면 거기에 이제 여당도 들어가고 야당도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섭단체가 그 위원 명단을 안 내면 이제 그거를 나머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로만 구성하는 건 국회의장 권한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장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할 때는 다 여야 합의로 했어요. 네. 그 21대 국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한 번 했었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20대로 올라가면 또 몇 번의 국정조사 사례들이 있고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이걸 반대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개별특검법, 뭐 상설특검, 국정조사 이런 거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자 개별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워낙에 악법의 소지가 많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뭐 아무거나 뭐 그 의혹이 있다고 다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는 잠깐 거기서요. 요 포인트를 먼저 좀 짚고 가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번 이제 그 폐기가 됐잖아요. 이제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인데 그러면 그 누구죠?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일인 11월 14일에 본회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14일. 네. 그럼 20일 내에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할지 말지. 그럼 거부권 행사 네. 하겠죠. 제 요구는 뭐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유력 뭐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달 11월 말에 28일인가에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1월 28일 정도 11월 말 본회의 그때 재표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가? 14일에 김혜경 선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15일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그 25일에 25일에 저기 위증교사 위증교사. 선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그래갖고 28일 뭐 29일 요럴 때 저긴데 그러면 재표결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지난번에 4표 이탈표 나왔으니까 4표만 더 늘어나라 주문을 외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런 주문을 계속 외우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그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은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부결표를 던질 그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안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저 특별감찰관도 안 받는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특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설득 논리가 사실은 분명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않으면은 사실은 글쎄요. 그게 기표소 안에서 무기명으로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4표의 이탈표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확인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하나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설특검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이 개별 특검만 갖고는 안 되니까 상설특검 이거는 결국 그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버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죠. 우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이걸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뭐 그거를 조금 이따 잠깐 정리해 주시죠. 드릴게요. 네. 일단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이 상설특검은요. 본래적인 의미의 상설특검이 아니고 사설특검에 가깝습니다. 이음자가 사설. 하나 빠진 사설특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국회가 상설특검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결의만 하면 그건 국회의 결의 아니기 때문에 법률안이 아니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네. 7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법조 3륜이라고 하는 법원, 검찰, 변호사회에서 각 한 명씩이 대표성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저기 검찰은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그 변호사회는 대한변협 회장 네. 이렇게 3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1교섭단체 둘, 제2교섭단체 둘. 네, 그러니까 둘. 여야가 둘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3대 2대 2로 7명의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여당도 야당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만으로 특검 후보를 고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당이 예를 들면 2명 있어요. 4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4표를 만들든가. 그렇죠. 2+2니까요. 네. 아니면은 법조 3륜, 법원, 검찰, 변호사회 중에서 그래도 2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즉 그거는 어느 정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특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스템을 상설특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상설특검법으로. 이걸 2014년에 10년 전에 여야가 아주 어렵게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줄기는 이제 상설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고 국회 몫에 아까 그 특검 추천위원 4명, 7명 중에 4명 이거를 여야가 2대 1로 한다는 것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국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회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뭘 하겠다는 거냐? 그 규칙을 그렇죠. 지금 시스템 그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제2요구 행사 대상이 안 되니까 이걸로 결의는 해서 네. 거부권 행사는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 규칙을 바꿔버려서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사안은 여당은 아예 후보 추천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해서 야당이 4명이 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힘은 완전히 그 추천 거기서 빠지고 뭐 이제 조국당이나 뭐 저기 그렇죠. 진보당이나 들어와서 그거 해가지고 몇 명을 보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면 예.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죠. 3일 내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3일 내 임명을 해요. 임명해야 되는데 예.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 거기에 제재 조항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있지 않는데 있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죠. 그거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게 이제 민주당은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법이기 때문에 네. 그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 생각인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국회 규칙을 뜯어 고친다면 네. 아마도 국민의힘은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네. 할 수 있는 대상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건데 문제는 이게 위헌 결정이 나오거나 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거나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네. 그 사이에 이미 이제 개정해 놓은 국회 규칙은 효력이 발생을 해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천된 후보 명단이 대통령에게 왔는데 네.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특검법이든 상설특검이든 이런 것들을 뭔가 반대를 하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명분 차원에서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를 나눴던 특별감찰관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한 예방장치를 두겠다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거기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같이 협력을 해서 특별감찰관 후보가 추천이 됐다. 그렇게 해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다. 그럼 뭐 더없이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우린 그런 거 못하겠다라고 추천을 안 하겠다고 하면 특별감찰관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민주당의 특검에 동조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분명한 반대의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네. 보고 하나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특검만 하겠다고 우기면서 특감은 안 하면은요 특검의 명분이 더더욱 없어져요. 그럼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럼요. 네. 문제를 뭔가 예방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네. 하나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후보를 골라서 답정너식으로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걸려라. 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장외투쟁을 해서 이제 헌정을 공격해 보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그 정쟁형 특검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상설 특검은 이렇게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실님, 김종식님 고맙습니다. 신지수님 고맙습니다. 제르가데스님 두 분 안녕하세요. 어제 박근영 씨 일부러 동훈이 형 이름 안 부른 거 너무 유치했어요. 이거 일부러 안 부른 거 아닌데. 일부러 말게 본인이 그 나중에 다 그 사과하고요. 아니라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KSM님 두 분 화이팅 항상 함께합니다. 노명희님 고맙습니다. 제르가데스님 오늘 2030 영 면접 받습니다. 아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제한이 너무 아쉽습니다. 무제한으로 해주시면 반응 폭발적일 것 같아요. 따거님 배롱나무 붉은 꽃은 은근슬쩍 윤석도를 비견한다. 김선아님 어벤져스 항상 응원합니다. 한심한 부부님 송대배님 멀리서 응원합니다. JM 소니님, 송대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심신 상태가 금치산자에 준해 보이는데 참 그 다음에 읽기 좀 민망합니다. 다 끝났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할배 헛소리 육행시인데 경상도 톤. 이건 오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래도 저희 강인데. 제가 좀 읽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네. 홍할배 헛소리 그 운을 띄우세요 그러면. 홍 씨가 떨어져 나 뒹구네요. 할배요. 홍 씨나 하나 들고 가서 요기 하시이소. 배 나온 오빠들하고 쉰소리 하시니 기분 좋습니까? 헛헛 할 때는 마음 가다듬고 명상하시면 될 낀데 어떠십니까? 소주도 안 드셨는데 헛말을 하이마 안 되지. 이 지경이 된 민심에 불기 얹지 마시고 자중자애 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할배요. 이렇게 또 이게 민심이니까요. 민심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또 방송 가셔야 채널에 인증 가야 되죠. 조금 일찍 끝내고요. 내일 또 제가 현정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